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26일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좀 자신감을 가질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요. 저는 솔직히 제 유튜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100% 네. 영장 발부될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유창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이성만 의원 같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분, 이성만 의원이 소속. 예. 뭐 영장 기각도 시키고 네. 의외로 영장 기각을 자주 시키는 분에 예. 속합니다. 그래서 뭐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기보다 그건 인신구속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판사로서의 법관으로서의 견해예요. 네. 그래서 조금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엄한 기준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 이번의 경우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국회에서 가린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국회에는 영장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각 의원들이 다 배부가 네. 돼야 됩니다. 그걸 다 읽고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해라 결정을 해라는 것인데 네. 거기서 가결이 됐다는 말은 영장 담당 판사에게 부담을 훨씬 덜어주는 거예요. 일단 국회에서 한 판단을 받은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데 야당 대표를 구속을 시키는 데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원래 영장을 발부한 데는 얼마나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느냐. 예. 그래서 간의 범죄가 어떠하게 중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예. 그 다음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이번의 경우에 범죄가 중하다는 것은요. 그건 명백합니다. 범죄가 중하다는 것은 이미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가 두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뇌물죄만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 이번에 영장 내용 속에 바로 위증교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위증교사가 있다는 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그대로 드러내는 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판사라도 이 영장 발부를 네. 아마 기각을 할 명분을 거꾸로 찾지 못할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라면 영장 발부는 거의 명확하다. 그런데 가능성 높게 지금 보고 계신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게 뭐 검찰로서 또 추가적으로 영장 치지는 않고 그냥 그 스케줄대로 가겠죠. 그렇죠. 어떻게 기각이 보십니까? 된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네. 아마 이걸 추가로 또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하고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 역풍이 불 수도 예.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문자 그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도 그렇지만 이번 백현동 사건이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네. 이 재판은 관련 증인들만 하더라도 증인 신문만 다 하더라도 1년 이상 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을 시작하는 앞으로 한 2년 뒤까지 이 재판 최종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생각하던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로는 영장을 기각을 할 가능성은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